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코너 속 코너, 그거 참 알고 싶다. 우리 마을 주민들의 대표의 만남. 오늘 코너 속 코너, 그거 참 알고 싶다에서는요, 특별히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네, 그러게요. 항상 우리 코너를 준비할 때 써니님이 자주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분들이 출연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요, 부천시의원 구점자 권유경 시의원님이신데요. 모셔서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광역동, 오정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종 1동, 2동, 오정동, 신흥동, 시의원 구점자, 발로 뛰는 구점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님과 함께 대장동을 포함한 오정동, 원종 1, 2동, 삼정동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기자수첩을 펼쳐라. 그거 참 알고 싶다에 불러주셔서 10월의 마지막 주가 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와서 뵈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써니님, 진달래님의 이 실제 모습이 정말 화사하십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그냥 아주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전 솔직히 시의원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괜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써니님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자주 뵈서 그런지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언니 같고요. 그리고 동생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럼 저도 오늘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다 마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 어리신 우리 구점자 어리신 의원님. 네. 저는,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시의원이 됐습니다. 특히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지금은 오정동 복지관인데, 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다가 또 이렇게 더 큰 봉사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의회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봉사하면서 많이 봐왔던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봉사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복지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 청소년, 아동 다 이렇게 복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우리가 노인복지는 다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의회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신경 쓰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나 다 마음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어르신들이고 아동 청소년이고 활기차게 이렇게 지역에서도 움직이고 이랬으면 바람이고 저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에 어떤 것이 지역을 위한 것인가 복지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소개 이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질문 내용들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질문을 다시 바꿔야 되나, 걱정됩니다.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권유경 의원님. 희망샘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네네. 예, 저는 그냥 동네는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은 이 동네가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청년 시기를 이 동네에서 보내다가 우연히 이 복지관에서 희망이 샘솟는 마을 기자단이라는 기자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한 10여 년 전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처음으로 동네 일을 하고 받은 상이 이 복지관 관장님 이름으로 된 상을 연말 시상식 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후에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과 청소년 기자단 활동도 복지관에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구점자 의원님 같은 마을 활동을 정말 즐거움으로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이모 하면서 이제 정겹게 다니다 보니 네. 한동안은 진짜 제 이모들이 다 모여 계신 줄 아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네, 그런 이모님들 영향으로 동네에서 통장 보통 6년 임기 마쳤다고 하면 아주 꽉 차게 졸업한 거거든요. 그렇게 통장 임기 마치고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활동 등등 하다가 이렇게 정겨운 마을 라디오 자리까지 왔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이라 틀리네요. 그쵸?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좀 더 떨려요. 저희도 그러고 떨려요.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좀 몇 번 우리가 소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동네 마을 치유 정원에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리는 늘, 우리 권유경 의원님이나 저는 항상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런, 항상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 이러는데 이 마을치유 정원은 보니까 우리 지금은 오종복지관이죠. 거기 소속돼 있는 우리 남혜리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예쁘게 동네를 꾸며주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그 쓰레기서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예쁘게 꾸미고 난 후에 이렇게 마음이 정말 보람이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그런 일에 낯설지 않기 때문에 늘 어디서 어느 분들이 일을 하든 항상 동참하고 싶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마을 치유 정원에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걸 보고 가보고 싶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동참을 했고 또 하고 나서 느끼는 점이 이렇게 못 쓸 것 같은 곳에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정원을 꾸며서 오고 가는 사람들 마음이 정말 정화되고 치유도 되겠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동참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6호 정원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혹시 그거 뽑아갈까봐 저녁마다 가서 확인을 하신다네요. 역시 의원님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권유경 시의원님은요? 제가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 정말 내성적이었거든요. 설마요? 진짜로요. 믿어주세요. 네. 믿습니다. 네,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 곁을 떠나신 우리 남진아 기자님. 맞아요. 네. 그 기자님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페북에도 썼지만 제가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웃어서 좋아라는 말을 이제 우리랑이든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장을 가면 웃으니까 좋아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웃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오면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악수로도 부족해 안아줘야지 하고 안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시의원 하면서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치유 정원은 안 불러주시면 사실 서운해요. 안 불러주셔도 SNS에 올라오면 가서 같이 해야지. 사실 그리고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같이 땀 흘리면서 물도 한 잔 나눠 마시고 네네. 제가 요새 재능을 하나 발견했는데 꽃은 잘 못 심는데 마사토 하나는 잘 뿌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뒤끝에 그 말씀해 주실 때 네. 마사토 뿌리는 것만 보면 이 정원 네가 다 만든 것 같다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그걸 목표로 앞으로도 더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3호 정원 할 때 아니다 2호 정원 2호 정원 할 때 막 망치 들고 정으로 그 나무를 팠잖아요. 그때 진짜 손 많이 아팠었을 텐데 그때 괜찮으셨나요 손은? 너무 멀쩡해서 그것도 제 재능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요? 네. 다음에는 다른 거를 한번 삽질은 해보셨어요? 해봤죠. 오. 그날 우리 망치도 두드려보고 삽질은 제가 그렇게 삽질해보는 일은 그다지 없었는데 그날 삽질도 하고 네. 특히 그 망치질 하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냥 도전을 했는데 사실 중간에 힘이 든데 맞아요. 하다가 깨부리는 것 같아서 끝까지 안 성하긴 했는데 솔직히 힘들고 이 소나기가 네. 한 2박 3일은 좀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맞아요. 그때 뭐 예. 날씨도 더웠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체면이 있으니까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끝까지 우리 권 어떡해, 의원님이랑 작품 어떡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날도. 지금 머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마을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요. 두 분 다 마을에서 무슨 일을 있으면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셔서 하시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시어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두 분 다 마을 활동가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시의원에 도전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초반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한 20여 년, 거의 30년을 봉사를 하면서 단체장하고 지역 주민자치원장이라든가 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선도 이렇게 많은 봉사를 좀 하면서 저는 그걸로 만족을 했는데 주변에서 조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사실 저는 시연의 목적을 두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갖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또 봉사라고 나름 하긴 하지만 더 큰 봉사를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도 받고 그래서 더 큰 봉사라는 것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큰 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봉사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그렇게 두고, 이렇게 더 큰 봉사를 좀 해봐라라는 권유와 함께 또,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또 시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슬로건을 항상 발로 뛰고 가슴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주민과 시민 모든 분을 대할 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항상 저는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그분과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구점자 잘 뽑아줬다. 정말 진심을 갖고 일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정말 큰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출마하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이 우리 항상 만나면 가슴에서 항상 주는 게 있어요. 네, 항상 그거 뭔지 숨겨둔 하트. 이게 이제는 제가 로얄티를 받아야 돼. 제가 의회에 가서도 정말 하트를 내놓은 사람이 저가 아닌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숨겨놓은 걸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천시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 전 이쁘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또 내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당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어떤 게 지역을 위한 것인가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는 당론보다 정말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그럴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가지씩 지역 일을 해나갈 때 보람이 있고, 잘했구나. 근데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너무 괜찮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트를 따블로 날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늘 한 3개만 날려주세요. 네네네. 숨겨놓은 것까지, 숨겨놓은 것까지. 네네. 의원님은요? 제가 이제 나이 숫자에 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벌써요? 얼굴은 아닌데 얼굴은 중학생 같아요. 크게 말해주세요. 네, 중학생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사실은 하는 일이 학원 강사다 보니까 낮 시간이 워낙에 여유롭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백수처럼 백조처럼 이제 거닐다가 동네 일을 시작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정치하고 싶은 건가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대통령 성함과 우리 동네 국회의원 원혜영 딱 3글자만 아는 정말 정치의 지읒도 잘 모르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활동하는 걸 모르시더라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구점자 의원님처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 돼, 아니야라고 말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 늘 옳은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1년쯤 지난 후에 우연찮은 기회가 왔죠. 정말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네, 열심히 고민했고, 네. 사실은 되는 게 더 신기할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아시다시피 선거에는 또 크든 작든, 서류 준비든 뭐든 금액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젊음의 한 시간에서 투자하고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도전했던 거였어요. 도전했는데 운이 좋은 걸 타고 나서 그 시기에 그러니까요. 의회에 들어갔고 지금은 가끔은 후회하는 게 후회를 하세요? 네, 이렇게 뽑아주신 분들은 당연히 뭔가를 잘할 거라 생각해서 준비됐을 거라 생각해서 뽑아주셨을 텐데 그만큼을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나 그래서 답답하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기는 해요. 네, 그 모든 일에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두 분한테 그 지역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무척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그냥 주민들은 시의원님들이 우리 동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이 우리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시의원들이 뭐 하나, 의원들이 다 가서 노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이렇게 움직이긴 하나, 코로나가 없을 때는 거의 새벽에 5시면 일어나서 움직여서 아침에 예를 들면 단체들이 어디를 간다든가 지역에 어르신들이 나들이 간다든가 산악회라든가 다 나가서 인사드리고 이러려면 보통 새벽 5시서부터는 움직였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의원이라는 그 선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크고 정말 지역에서 구점자 뽑아줬더니 일 안 하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우리 조금 아까 권 의원님도 약간 후회스러운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자리가 아주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의원이 됐으니 정말 지역에 어떤 일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거죠.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못하는 것을 시의원들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도 절차가 어느 선을 걸쳐서 가야 되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동해 가서도 내가 뭔가 하나 민원을 할래도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민원을 딱 받으면 이거는 어느 쪽 일이다 파악을 해서 요건 해줄 수 있는 건가 해줄 수 없는 것인가 해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민원 능고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나 이러면서 해결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동산초등학교 거기가 우범 지역이 돼서 엄마들이 애들이 통학할 때 꼭 교문에 와서 손잡고 데리고 가야 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딸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몇 년을 넣어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의원 되면서 그쪽에 계신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무섭다, 어둡다, 지저분하다, CCTV도 없다, 등등 그래갖고 봄부터 365 안전센터, 녹지과 또 우리 생활안전과 우리 동해 다 거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해도 그것이 어느 한 군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지과 민원 같아. 근데 갔는데 이거는 우리 일 아니니까 공원가로 가세요. 이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의원들은 딱 파악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오늘 한 10개월 만에 이제 봄부터 CCTV 다시 달아주고 LED 등 갈아주고
또 저 위에 날아간 거 다 달아주고 뭐 주변 정리 이런데 거기가 한 10몇 년 그 지하도 생긴 지가 한 15년 됐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후 관리가 안 됐던 거지. 어. 근데 오늘 예. 까별로 그것도 그런 거야. 자원순환과에서 물을 대주고 어. 우리 통장님들 제일 그래도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통장님들이 간감히 힘을 합해서 일할 수 있는 게 통장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이렇게 해서 가에 뭐 몇 명 나와서 한 30명이 나와서 물차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지고 안전한 우범 지역이 안전한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뭐 10년 묵은 체적 저 여기 치안계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가셨는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하는 것을 그렇게 각 부서별로 다 알아봐서 해줄 수 있는 거 해결사라 그러면 돼. 네, 맞아요. 해결사. 맞는 예.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뭐 저는 이제 복지 쪽이니까 어르신들 노인정을 하나 건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지역의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해요. 의원들 네. 우리 해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과 함께하는 모든 분의 혼자 독단적인 게 아니라 의견을 많이 듣고 경청하고 해서 이곳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해서부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챙겨가지고 이 지역에 여기에 노인정이 없으니 하나 건립해주면 좋겠다라는 내가 의원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할 때도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네에 어떤 것을 하나 하고 싶은지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이지. 일반인들이 가서 난 노인정 지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네. 의원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여서 지역을 정말 구석구석 살피면서 요 지역엔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뭐 우리 오정권역에는 정말 청소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오정권역은 전체적으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허다못해 영화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 지역 의원님은 여기 권 의원님도 계시지만 항상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 뭘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센터 뭐 크게 하나 줘서 뭐 영화관도 짓고 뭐 네.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할 때 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 임기가 4년인데 4년 안에 과연 뭐라도 하나 이렇게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해야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변의 민원이 주차장 예를 들면 오정 제일시장 여기 재래시장도 네. 주차장이 없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뭐 아무 데나 집 헐고 짓는 거 아니잖아. 네. 그 일단 어디다 했으면 좋겠나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네. 찾아서 요런데 할 수 있나 뭐 도시계획이나 뭐 다 그 까별로 그거 걸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이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다 살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이 의원들인 것 같아서 저도 그쪽으로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못하는 것을 의원들은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여기 유치해야 되나 열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원들이 가서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발로 뛰고 있구나. 동네 구석구석 살피고 있구나. 새벽 5시부터 12시 안에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집에 너무 힘드시죠? 바쁘시죠? 그래. 근데 모르는 분들은 또 욕하는 분도 있잖아. 그렇죠. 시험 뽑아놨더니 뭐 보이지도 않고 제일 하시는 말씀. 뭐 뽑아줬더니 안 보인다. 맞아. 저는 조금해서 안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저희가 보이지 또 않는 편하게 데서 살아요. 다 정말 이 지역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네.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맞아요. 되는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담당 공무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네네. 의원님은 의정활동 안 하고 민원만 받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순간 고민이 의정활동에 들어가 있는 게 민원이고 그 민원을 받다 보면 이게 조례로 필요하겠다. 여기에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 원도시와 신도시가 이렇게 차별받고 있네.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를 찾는 과정 같은데 네. 저희 담당자분 보기에는 제가 이제 민원 너무
없다 생각되는 민원만 해결하러 다니느라 다른 의원님들만큼 이렇게 의정 활동다운 걸 안 한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처음 의원이 되려고 결심을 할 때 큰 욕심 없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답변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였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재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안 된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답변만 들어도 그분들은 다시 다른 길을 찾으실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은 재정문화위원회. 재정하면 돈을 만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돈을 쓴다라고 올라온 걸 허락만 하는 곳이고요. 사실 문화가 좀 큰 분야였어요. 여기 진달래님이 계신 고강동 쪽에는 사실 큰 일은 많이 못했지만 예. 문화둘레길. 부천에서 처음 그냥 산책길 같은 둘레길 말고 문화둘레길 사업을 할 때도 옥길동 쪽에 있는 그쪽 원도심 의원님과 제가 이쪽에서 먼저 이런 혜택, 조그마한 문화에 대한 혜택이라도 먼저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작년 겨울에 여기 원종사거리에 네. 트리 장식도 소소한 액수지만 진짜 너무 멋졌었어요. 네. 올해는 못 챙길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왜요? 합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 보니 그 보기보다 생각보다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럼 재난지원금으로 거의 나간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아이고. 이제 뭐 코로나 대응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네. 복지 정책에도 넣었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으로 시가 운영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볼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어요. 커다란 피판 영화제를 할 때 고강동까지 셔틀 운행을 한다던가 신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원도심에 들어오게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쓰는 청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보통 원미동이나 네. 아파트 단지 많은 지하철역 근교에 있는데 이 오정동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간을 어떻게 어느 공간에 만드는 게 좋을지 의논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복지 관련해서는 구점자 의원님이 워낙에 애를 써주셔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제가 옮겨온 상임위가 도시교토. 이제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물며 이런 거죠. 보도블록. 그 다음에 차도, 건물 짓는 거, 뭐 상하수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인데 지금 7, 8, 9, 10 넉 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재문위에 갔을 때는 네. 부천의 재정과 문화, 재정이 총 얼마인지조차도 감이 안 올 정도로 네네. 사실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게 큰 돈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예산을 억억 하고 네. 있으니 감이 안 와서 그거 적응했고 지금은 이제 도시교통 조금씩 알아가느라 적응하고 원도심에서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지 제일 머릿속에 늘 있는 건 네. 신도시는 이미 길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길이 불편할 뿐이지 길은 있잖아요. 원도심은 길 자체가 없죠. 맞아요. 아까 구점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네는 차가 먼저 다니는지 차를 피해서 우리가 다녀야 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제일 큰 관심사로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역인 맞아요. 만큼. 예. 작은 민원들이 진짜 해결이 돼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작은 거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신다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그래서 시의원들을 잘 써먹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이번에 엄청 의원님 알겠습니다. 혜택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정동 또는 부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하는 지역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오정권역은 정말 기피 시설이 다 와 있다라는 게 우리 의원들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네미컨에서 아스콘, 자원순환가, 폐기물 처리, 비상구, 또 요즘은 수소 충전선 때문에 우리 신흥동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지역은 타 지역에 없는 그런 기피 시설들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해서 공항 소음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많은 또 혜택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창문도 이중창을 해주고 여름에 에어컨도 해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오종건육은 지금도 우리 자원순환센 폐기물 그쪽 뭐 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날씨만 흐리면 사실 느껴지고 지금도 이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왕왕 그 민원도 많이 오고 우리도 느껴요. 그리고 네미콘 네, 정말 맞아요. 땅이 다 파지고요 도로에.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니까 딱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너무 먼지가 많다. 그러니까 급히 해드릴 수 있는 게 물차. 자원순환 청소팀에서 빨리 물차로 좀 돌아주세요. 그러니까 물차가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먼지가 이제 가라앉고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조금은 난 듯한데 사실은 우리 오종 구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부터 찾아줘야 될 것이 고강동 쪽 모양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거기에 허다못해 자원순환 쪽에서 우리한테 그런 냄새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다. 허다못해 쓰레기 봉투라도 그냥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가 다 많아요. 우리 지역 이쪽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데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 네미콘 회사 같은 경우는 맞아요. 역대 의원들도 그 시정 질의를 하고 이런 거 다 보면 의원들은 다 관심을 갖고 다 네미콘에 대해서 말 안 한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해결도 안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뒤집어서 시정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답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심각한 것이 네미콘 회사 아스콘, 특히 아스콘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삼정동 쪽은 비상구의 그 때문에 또 저쪽에 GS파워에서 작년에 색가루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오종곤욕은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 심각한 거를 감수하고 가는 대신에 뭔가 우리도 좀 뭐를 좀 해줘라.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음에 늘 두고 언제쯤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또 수소 충전소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맞아요. 의원들이 예. 정말 막 이리저리 막 정말 불려다니면서 혼도 나고 욕도 먹고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게 없어서 하나하나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네. 되지 않더라도 노력해 보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권유경 시연이 오늘 아침 첫 회의 주제도 저희가 수소 충전소였거든요. 예. 이제 행정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저희도 좀 뒤늦게 설명을 듣다 보니, 지난 9월 회기 때 사실 재문위에 있을 때는 네. 문화 관련된 게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 좋은 걸 하나라도 더 갖고 오고 싶다라는 게 주제였다면, 네. 그러니 그렇다고 신도시에 좋은 게 있으니 그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원도심에도 줘 이런 느낌이었다면 도교위는 안 좋은 건 죄다. 물론 좋은 거지만 이게 주민들이 좋다라고 느껴야 그때부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하다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좋은 게 아닌데 네네. 그런 얘기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충전소 소각장 특히나 소각장 관련 얘기들이 나오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네.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영상문화단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 쪽은 그냥 그렇죠. 원미 쪽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동네 주제는 그때가 소각장. 과연 광역화를 하면서 쓰레기를 어디 걸 받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의원 얘기 이전에 사람이라 빈정상한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빈정상해서 꼬여가는 게 저도 네,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담당자분도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드셨겠죠. 구정자 의원님 말씀처럼 네. 해결을 하고 싶으나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풀기 맞아요. 힘든 네.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또 너무 오랫동안 얘기 방치돼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큰 게 네.
시유지라면 조금 해결하기 편한 문제들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요새 민원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 오정동, 성곡동 권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말 많이 네, 되고 맞아요. 있는데 피해 보시는 주변 민원인 분들도 계시고 음. 또 나름 여지껏 방치돼 있던 내 사유지에 뭔가를 짓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주민분들도 네, 있고 맞아요. 근데 해결하기 제일 어려운 게 두 분 다 사유 재산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개입하기도 의원들이 개입하기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 미세먼지 어떡할 거야라고 하지만 예, 풀기 어려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시의원으로 당선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내가 진짜 우리 마을을 위해서는 이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크게 잘했다 이런 거를 막 뭐 자랑 삼아 이런 거는 없지만 사소한 소소한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민원해 나간 것들이 정말 잘했다. 우리 오정동 같은 경우는 OBS 방송에서 제가 의원 되면서 센터장님들하고 라운딩을 하면서 여기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바로 말해서 바로는 안 되네. 그 이듬해 또 되고 그런데 전년도에 끝에서 끝까지 정비가 다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민원 넣었을 때 7년 만에 민원 여러 번 넣는데 안 됐는데 됐어. 한 번에 됐어 하고 칭찬해 줄 때 그럴 때 보람 느끼고 또 우리 신흥동으로 보면 요 근래 들어서 그 소하천 옆에 이유 모를 저기 구멍이 뻥뻥 나 있어서 이게 뭐냐. 구두 신고 가다 힐이 빠져서 넘어지고 이렇게 그런다는데 이번에 한 그걸 30개 되는 거를 다 이렇게 정비하고 나니까 네.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 네.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큰 예산을 받아다 정말 뭐 했다 그러면 여기 뭐 청소년 문화센터 크게 줬어 이러고 크게도 있겠지만 네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해결한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럴 맞아요. 때 네. 이렇게 시의원돼서 이런 거 해결해주고 이럴 때 참 잘했구나. 근데 그런 것이 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나열은 못하지만 근래 들어서 네. 그렇게 된 거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이렇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7년, 10년을 민원을 넣어도 안 됐던 것을 해줬어, 됐어 했을 네. 때에 내가 이렇게 잘 해줬구나. 네네. 네, 그래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의원님은요? 그동안 한 일이 뭔지 다 되새기고 있는데, 우선 지금, 네. 이런 수소 충전소 같은 문제 제외하고 제일 큰 관심은 연말에 나가게 될 마사회 건물, 네, 맞아요. 주민분들 의견도 수렴했고, 행정에도 전달을 했는데, 내년에 실제로 운영될 때, 예. 그곳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식장도 없고, 연말 행사할 곳도 없고, 네. 영화 볼 공간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달라가 아니라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네네.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네. 네,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마을 라디오 참여 소감 한마디 듣고 가야겠죠? 네. 이렇게 마을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해보기 처음이고요. 또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는데 아무튼 저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또 새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네네. 제 주의가 짧게 하던데 제 네. 길게 하고 있었나 봐요. 어느 아니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 다 됐네. 말 길어진 거 보니까 이러셨는데 오늘 이걸 하면서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길어 끊어야지 하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거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맞아요. 근데 너무 즐거워요. 특히 저는 여기에 희망샘이라는 이 글자 자체만으로도 네. 제가 늘 놀던 곳에 온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리고 고향이죠? 맞아요. 네. 진짜 버릴 수 없는 고향 같은 곳에 온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두 분 앞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자수첩을 펼쳐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진달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큰 생각도 아무리 큰 꿈도 처음은 작고 초라하다고 합니다. 꿈은 항상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위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산을 움직이려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을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